자, 우리 장염. 장염은 뭐 제일 흔한 거죠, 사실. 장에 염증이 생긴 걸 다 장염이라고 하는데요. 개실염도 장염이죠. 장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건데, 장염은 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균, 바이러스, 결핵, 궤양성 대장염, 자가면역성 질환도 있고, 감염성도 있고, 화학성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심하게 통증이 생기면서 열이 나고, 뭐 설사하고 이럴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 세균성 장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장염도 역시나 어떤 위치에 심하게 왔느냐에 따라서 증상 위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은 우측장에 좀 오는 편이에요. 사진을 먼저 보고 일단 어떤 양상인지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면에서 보면 꼭 왼쪽인 것 같지만 본인한테는 우측이죠. 그래서 오른쪽 장의 장벽이 왼쪽 장 화살표 한 거랑 비교해 보세요. 왼쪽 장벽은 굉장히 얇게 이렇게 보이죠. 까만 건 빈 공간입니다. 하얗게 얇은 장벽이 보이고, 오른쪽은 장벽이 이렇게 다 부은 거예요. 까만 공간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장에 염증이 없는 거고, 오른쪽 장에 염증이 아주 심해서 그냥 완전 땡땡 불어있는, 빈 공간이 없이 꽉 막혀있는 상태의 이제 염증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세균성 장염이다. 이 정도로 염증이 생기면 압통이 엄청 심해요. 눌렀을 때 통증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다른 수술이 필요한 질병인지 감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도 역시 CT를 찍어서 수술 필요한 질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세균성 장염은 다른 질병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설사, 혈병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거꾸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통증만 있고 열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증상만 갖고는 100% 절대 알 수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설사보다는 그냥 배가 아파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증상이 항상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진단하기 어려울 때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통증이 아주 심하고 압통이 있으면 검사로 진단을 하거나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균성 장염은 보통 바이러스 장염이랑 조금 달라요. 바이러스 장염 같은 경우는 설사나 구역감, 구토가 꽤 심한 편이고요. 통증은 많이 없어요. 복통이 약간 있는 정도고 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붓지는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장염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겪고 넘어갈 거예요. 보통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데, 노로바이러스 들어보셨죠? 노로바이러스 장염 같은 거 걸리면 설사를 줄줄줄 하거나 토하거나, 그래서 바이러스가 상복부 장기에 주로 염증을 일으키면 구토로 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소화불량 구토로 나타날 수가 있고, 하복부 쪽 장에 염증을 주로 유발하면 설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설사가 우세하느냐 구토가 우세하느냐 그냥 그것만 갖고 알 수는 없고요. 어떤 거든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통증이 심하기보다는 감기 몸살 같이 고열, 몸살 하면서 이제 구역 설사, 복통은 심하진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복통이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증상을 들었을 때 이건 바이러스 장염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균성 장염은 설사가 나오는데 조금 찐득찐득 염증이 많다 보니까 점액변이라고 하죠. 점액변이 나온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는 혈변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고열과 몸살이 있을 수 있고요. 복통이 바이러스 장염에 비해서는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염증과 조금 감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세균성 장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역시 증상은 아주 전형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압통이 심하고 복통이 좀 심한데 점액변과 설사, 혈변 이런 것들이 다른 질병과 조금 감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균성 장염은 대부분은 항생제를 보통 3일 정도 쓰시면 어느 정도 잘 잡혀요. 물론 이제 탈수가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고 고열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수액 치료를 같이 하면서, 물론 영양소도 좀 집어넣으면서 항생제도 같이 타서 주사로 들어가야 그 항생제가 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수액 치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으로 바꿔서 보통 5일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시면 될 것 같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세균성 장염이 잘 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장면역, 장에 좋은 유익균들이 많다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막아줄 수가 있는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음주 요거 많이 하시거나 육류 섭취라든지 밀가루 많이 드시면 장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나쁜 균들이 들어갔을 때 걔네들이 쫙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성 장염 같은 이런 질환들은 기본적인 장면역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물론 당뇨 이런 분들도 면역이 떨어지니까요. 특히 장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균성 장염이 한두 번 왔다고 하면 장면역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마도 세균성 장염, 바이러스 장염 하니까 장염이니까 다 똑같거니 생각을 하실 텐데, 치료 방법이 좀 달라요. 다르고 증상도 좀 다르고 힘든 정도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바이러스 장염이 훨씬 더 경한 질환이에요. 약한 질환이죠. 약 치료 없이 99% 좋아질 수 있어요. 감기 약 안 먹어도 낫잖아요. 근데 본인이 너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설사를 많이 하고 토하니까 못 먹고, 그래서 이런 증상을 조절해주는 치료를 우리가 대증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 장염 같은 경우는 증상도 경미할 뿐더러 아까 얘기했죠? 복통도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심한 거는 고열과 몸살일 수 있어요. 감기처럼. 그런 경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약제의 도움을 받아서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압통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세균성 장염은 초기에는 똑같을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장벽이 부으면서 혈변도 나올 수 있고 점액변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초기에는 비슷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났을 때는 압통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열도 많이 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꼭 약을 써야 돼요.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바이러스 장염은 치료를 안 하셔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증상으로 사실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바이러스 장염은 몸살과 열 그리고 설사나 구토가 조금 더 주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균성 장염은 통증이 좀 복통, 압통 이게 조금 더 주되면서 혈변까지 바이러스 장염은 거의 혈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균성 장염은 통증이 좀 심하면서 혈변이나 점액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100%는 꼭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좀 심해지거나 오래되면 진료를 꼭 보시기 바라고요.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감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전까지는 주로 이제 세균 번식이나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성 장염 뭐 등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아닌 뭐 감염이 돼서 그런 것들이 아닌 자가면역성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자가면역성.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는 거는 내 세포가 나를 지켜줘야 되는 항체죠. 그러니까 나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잡아 죽이고 바이러스가 잡아 죽이는 내 항체, 내 몸의 군인들이 걔네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가라는 건 내 거잖아요. 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을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자가면역성 질환은 전신 어디든 사실 생길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루푸스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이라든지 자가면역성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장에 특징적으로 생기는 자가면역성 질환이 바로 대표적인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것들. 가장 흔한 게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크론병도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그래도 빈도가 있는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장은 복부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염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이제 다양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 중에서 경한 타입이 있어요. 궤양성 직장염, 국소 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직장은 어디라고 했죠? 이 하복부 골반 치골이고요. 약간 왼쪽에 치우칠 수 있게, 왜냐면 직장부터 구불결장까지 염증이 생기는 걸 우리가 국소 타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왼쪽 하복부에 통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특징적인 양상은 열이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경한 타입이기 때문에 열이 나진 않고 자꾸 배가 좀 불편하다, 아프다 이 정도에서 설사나 점액변, 혈변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통증들이 강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통증이 있고 불편하고 하면서 설사가 나온다든지 점액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사진을 보실게요. 왼쪽이 정상적인 장 점막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궤양성 직장염의 환자의 내시경 사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적인 장 점막은 이렇게 매끈해 보이면서, 저 실핏줄 보이나요? 실핏줄? 이거 잘 보이죠? 이렇게 혈관이 잘 관찰되는 게 건강한 점막입니다. 근데 염증이 생기면 이 혈관이 소실되면서, 왜냐면 염증이 막 생겨서 점막이 깨지니까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약간 이렇게 노랗게 궤양도 생겨 있고 뭔가 뻘긋뻘긋하게 보면서 이 점액 같은 것들이 이제 끈적끈적하게 보이죠. 뭐 누가 봐도 아마 일반인들이 정상 점막이랑 비교해 보시면 아, 여기에 염증이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장과 구불결장 초입까지 생기는 걸 국소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소 타입의 궤양성 직장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강하진 않지만 오래 지속이 되면서 뭐 최소 한두 달 이상 지속이 되면서 간간이 좀 끈적끈적하게 변이, 콧물 같다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콧물 같은 게 좀 묻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피도 좀 섞여 있다. 이건 어린 친구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불문하고 그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변에서 염증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칼프로텍틴이라는 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두 가지가 다 내시경 소견이 그러면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궤양성 직장염을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만성이라고 하는데, 만성 우리가 보통 4주 이상을 지속될 때 만성이라고 하는데, 4주 이상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설사와 점액변, 혈변이 약간 묻어나오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내시경을 통해서 확진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 그렇지만 가족력이 없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인 경우는 대학병원에서만 진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차치하고요. 국소 패턴, 굉장히 치료가 쉬운 내용에 대해서, 궤양성 직장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과한 염증 유발 활동을 억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좌약 있죠. 애기들 열날 때 집어넣는 좌약 형태의 알약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로도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장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면서 대장에 좋은 균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겠죠? 유산균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섬유질 많이 먹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장면역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불포화 지방 같은 거, 오메가3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장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쁜 거 피해야 되겠죠. 염증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음주, 육류 섭취,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치즈라든지 우유 이런 것들도 조금, 이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진짜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해주는 내용과 본인이 노력해야 될 내용들을 나눠본다면, 뭐 병원에서 주는 건 그냥 하시면 돼. 좌약을 집어넣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걸로 컨트롤이 안 되면 그때 이제 먹는 약을 추가합니다. 먹는 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초기 면역 억제제, 그 다음 중등도 면역 억제제, 그 다음 안 되면 스테로이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있죠. 얘가 이제 굉장히 강한 항염증 작용을 갖고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이렇게 쓰게 되고, 이걸로도 안 되면 이제 매달 주사를 맞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가능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궤양성 직장염은 내가 이런 장 면역을 올려주는 음식 습관과 패턴을 좀 바꿔주시면서 좌약을 넣는다면 대부분 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크론병이나 배체병은 조금 더 심한 증상이고, 하복부보다는 배꼽이라든가 전체 복부로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하복부 통증에서는 빼고, 그 궤양성 대장염 중에 국소 타입 궤양성 직장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서위부 탈장이 쭉 이 고환 안으로 장이 들어가는 거야. 고환 주머니 안으로.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올 때는 통증이 이동할 수 있는, 응급실에 가서 죽을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중에 이 결석 환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